네, 안녕하세요. 지지 않는 주식 투자 공차장입니다. 자, 오늘은 이 SPG에 대한 이슈, 그리고 SPG가 향후 어떤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는지, 자, 이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은 개별적인 이 SPG에 대한 흐름들보다는 가장 먼저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게 뭘까요? 바로 시장입니다. 이 시장을 우리가 가장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왜 체크를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지금 시장은 그나마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시장에 어떤 종목이든 간에 이슈가 아무리 좋은 이슈가 있다 하더라도 수급이라는 게 받쳐주지 못하고 시장이라는 게 받쳐주지 못한다면 그 이슈가 나온다 하더라도 부각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슈를 여러분들이 찾아 헤매시기보다는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체크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유튜브 막 검색을 해보시면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종목들 더 올라갈 만한 재료나 이슈가 없을까라는 생각으로 보통 많이 뒤져보시죠. 그쵸? 근데 결국에는 그 이슈도 마찬가지로 결국 부각이 되려면 시장이 받쳐줘야 되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들고 계시는 뭐 현대차도 있으실 수 있고, 뭐 SK텔레콤, 뭐 네이버, LG전자 이런 것들 들고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결국에는 이런 종목들도 코스피나 이 코스닥 안에 있는 종목입니다. 결국 시장이 받쳐줘야지만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체크를 하실 때 8월달은 현재 8월달이니까 이 8월달은 시장이 어떨지, 자 그러면 우리가 9월까지 이걸 들고 간다라면 9월달은 또 시장이 어떤 흐름들이 나올지, 결국 이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나 이벤트들을 먼저 보시는 게 가장 좋다,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8월달에는 이 시장의 흐름이 과연 어떤 흐름들이 나올 수 있을지 제가 좀 자세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에 따라서 SPG는 어떤 흐름을 보여줄 것이고, 그리고 이 SPG가 움직인다라면 어떤 이유로, 어떤 이슈가 있길래 어떤 이유로 움직일지까지 해서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은 이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할 때 결국 가장 먼저 체크를 해야 되는 게 뭘까요? 이제 앞으로 이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장이 떨어질 만한, 또 혹은 시장이 올라갈 만한 그런 이슈나 이벤트들을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이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이슈가 뭐가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이 딱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두세 달간은 딱 요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 8월 한 달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 달의 시장을 이제 방향을 결정할 만한 이런 이슈는 이제 통화정책과 관련된 이슈입니다. 여러분들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시장의 자본, 시장의 돈들을 흡수해 간다. 누가? 연준에서, 그리고 중앙은행에서 이렇게 흡수해 가기 때문에 시장 자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통화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통화정책에 영향을 줄 만한 이 이슈를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겠죠. 그러면 이 통화정책에 영향을 줄 만한 이슈가 뭐가 있나요? 바로 물가 데이터와 그리고 고용 데이터입니다. 이 고용 데이터는 월 초와 월 말에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물가 데이터도 월 중간, 자 이제 한 중순 중에 8월 중순 중에 발표가 되고, 그 다음에 PCE라고 해서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는 월 말에 보통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8월 1일부터 이제 8월 31일까지 봤을 때 결국 통화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이 데이터는 8월 중순경, 8월 15일, 뭐 13일 요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3일, 14일, 자 12일, 13일 날 이렇게 발표가 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략 한 둘째 주 화요일에서 둘째 주 목요일 요 사이에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런 데이터가 중간에 또 껴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통 월 단위로 봤을 때, 이제 월 단위로 봤을 때 8월 초, 뭐 월 초 같은 경우에는 항상 시장에 큰 별일이 없다라고 한다면 강세를 보이는 패턴이 강하게 나옵니다. 그러다가 CPI와 그리고 PPI, 물가 데이터가 나왔을 때 안 좋게 나온다라면 둘째 주부터 해서 넷째 주까지는 흐름이 약해지는 흐름들이 보통 나오게 돼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또 어땠나요? 8월달 같은 경우는 올라갔죠. 그리고 엊그저께 발표했던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가 너무 좋게 나와줬어요. 그렇다 보니까 시장이 내려갔나요? 좋게 나와줬으니까 이제 올라가는 이런 패턴들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물가 데이터가 이미 발표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이후로 보통 상승세가 나오려면 상승할 만한 상승 모멘텀, 상승 호재라는 게 분명히 붙어야지만 이제 한 달 내내 올라가는 이런 패턴들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8월 말에 통화 정책과 관련해서 어떤 이슈가 있죠? 바로 잭슨 홀 미팅이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8월 말이 열립니다. 그러면 8월 중순까지는 이런 식으로 움직여줬지만 8월 말 정도에 뭐가 있죠? 잭슨 미팅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은 이때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하반기 시장에 대한 변화가 많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이슈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계속 올라가기보다는 횡보하는 흐름들이 8월 말까지 계속해서 박스권을 유지해주면서 횡보하는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9월달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9월달에는 뭐가 있죠? 금리 인상을 할지 금리 인하를 할지 이 결정이 있는 이 FOMC 일정이 9월 16일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9월 16일 전후로 해서 또 물가 데이터가 발표가 돼요. 그럼 9월 달에 발표하게 될 이 물가 데이터는 9월 16일 날 통화정책 결정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겠지만 10월 28일 날 또 코앞에 두고 있죠. 이때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물가 데이터가 발표가 되고 그리고 통화정책 이후에 물가가 안정된 흐름들이 나온다면 10월까지도 시장이 한 번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월달 같은 경우도 물가 데이터에 대한 흐름들, 이 결과값에 따라서 10월달, 11월달까지 시장에 대한 흐름들이 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9월달도 똑같이 CPI와 PPI 결과치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꼭 잊지 않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일단 8월 말까지는 횡보 박스권 장세가 지속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런 시장에서는 어떤 흐름들, 우리가 어떤 투자 전략을 갖고 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이런 종목들, 일단 코스닥 위주로 해서 강세를 보이는 흐름이기 때문에 분산 장세가 한 달 내내 지속이 될 겁니다. 분산 장세가 뭘까요? 분산 장세 그리고 주도주 장세 이런 식으로 나눠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주도주 장세와 이 분산 장세로 나눠볼 수 있는데 주도주 장세는 뭐냐면 시장이 계속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 주도주만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때는 주도주 하나만 갖고 한 달 내내 하는 겁니다. 한 달 내내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죠? 다른 거 볼 필요가 없어요. 주도주만 보면 되는 거예요. 분산 장세는 뭐냐면 시장의 돈들이 주도주가 아니라 시장의 돈들이 다른 쪽으로 분산되기 때문에 이제 매일매일 이슈가 뭐 로봇이 나왔다가 그 다음 날에는 뭐 AI 테마 나왔다가 그 다음 날에는 AI 데이터 센터 테마 나왔다가 이슈가 매번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이슈에 따라서 시장의 돈들이 퍼지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이런 종목들이 빈번하게 많이 발생이 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시장에 이런 올라갈 만한 이제 급등하는 이런 종목들이 많이 생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분산 장세가 지속될 때는 우리가 뭘 체크를 해야 되냐면 계속해서 어떤 이슈가 나오는지 현재 시장은 어떤 시장인지 그러니까 매일매일 시장이 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슈들을 계속해서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 문자로 이렇게 보내드린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여기 보이신가요? 자, 여기다가 제가 그날 이슈들을 다 체크해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거는 제가 어저께 다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새벽에 추가적으로 적을 건 또 새벽에 적고 그리고 이제 아침에 언제였죠? 보시면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8시 48분경에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어제 그리고 오늘 새벽까지 해서 정리해 놓은 것들 그리고 오늘 어떤 이슈가 있는지 그 이슈에 따라서 어떤 것들이 또 움직일 수 있는지 자, 이런 것들을 다 적어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당일날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제가 똑같이 들어갈 만한 종목들을 또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제가 이것들을 정리를 해서 올려드린다라고 해서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요. 정말 저한테 있어서 매번 습관처럼 해오는 거거든요. 증시에 대한 흐름도 체크하고 오늘 어떤 것들을 매매할지 미리서 정해놓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도 똑같이 매매에 진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뭐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게 좋은 정보일 수도 있고 아닌 정보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시면서 도움이 되실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침에 꼭 올려드리면 참고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심택 나갔었죠. 솔직히 저는 로봇들도 분명히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어쨌든 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반도체 종목들이 상승으로 이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프리장에서도 반도체 종목들이 움직였지만 한 번 더 움직일 줄 알았어요. 근데 까놓고 보니까 아침에 잠깐 움직이긴 했어요. 심택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레포트 같은 경우도 똑같이 나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보시게 되시면 저도 아침에 요때 진입을 했었거든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 보시면 여러분들은 107,500원에서 108,500원 요 자리들 그죠? 들었었죠? 그래서 이 자리가 어디였었냐면 딱 요 자리였어요. 그죠? 짧게 여러분들께 치고 나오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9시 땡 하자마자 뭐가 움직였냐면 로봇 종목들이 움직이느라고 이게 더 크게 움직이지 못했었던 부분들 좀 아쉬웠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빠르게 또 매매하고 나왔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로봇 종목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그리고 코스닥 고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아침에 보게 되면 올렸다가 다 뺐어요. 그렇잖아요. 딱 요 시점이었거든요. 그렇죠? 올렸다가 다 뺐단 말이에요. 그러면 SPG, 뭐 현대모백스 다 떨어지겠죠. 그래서 코스닥 단기 바닥 형성한지 보고 그 다음에 신택 정리 의견 드렸고요. 그렇죠?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리고 SPG도 매수 사인 다시 나갔습니다. 11만 7,500원에서 11만 8,000원 사이들. 어쨌든 지금 시장은 상승이 아니라 박스권이기 때문에 빠르게 대응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심택 같은 경우도 한 3, 4% 정도 나왔었고, 많이 드리지 못했지만 어쨌든 전략대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SPG 같은 경우도 오늘 어디서 요 자리에서 나갔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보시게 되시면 이것도 한 6% 정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당일날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저도 똑같이 그 시간 동안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꼭 체크하고 보시기 바라고요. 어제는 뭘 드렸었죠? 자, 사막 콘덴서. 자, 이것도 매수 자리부터 해서 플러스 17% 이상 올라왔었죠. 이런 식으로 드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타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런 식으로 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매수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괜히 스트레스 엄청 받거든요. 이 사람이 주는 게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는데 한 2, 3일은 지켜보세요. 지켜보시고 나서 이 사람 스타일도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진입을 하시는 게 마음이 좀 편하실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문자는 이제 모든 분들께 다 해드리고 있고요. 구독자분들께 이렇게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먼저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전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여기서 링크 클릭을 하시고요. 그리고 공차장에 지지 않는 투자, 여기서 연락처 남겨주시고 무료로 신청하기까지 하시면 제가 화요일날, 월요일날은 이제 휴장이죠. 화요일부터 해가지고 또 보내드릴 거니까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정말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요새 또 시장이 또 왔다 갔다 하고 좀 어렵다 보니까 단타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시는데, 제가 9월달, 결국에는 9월달 시장이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금리 동결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라서 9월달에는 우리가 또 AI 데이터 센터 관련 종목들이 이제 그나마 전체 섹터를 보더라도 반도체 다음으로 괜찮은 종목들이 AI 데이터 센터, 로봇 정도라서 9월달에 또 움직일 만한 종목들도 제가 보고 있으니까 그런 종목들도 이제 8월 말 정도에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잭슨 미팅 이후에 그 전에 이제 SPG 로봇에 대한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광모 회장이랑 젠슨 왕이 만나서 로봇과 관련된 얘기들을 좀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엊그저께 샌디스크 인베스터 데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럼 인베스터 데이에서는 지금 앞으로 현재 사업 현황이라든지, 자, 이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을 할 것인지,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발표하는 자리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현대차 인베스터 데이가 정확하게 8월 26일에 합니다. 8월 26일날 마지막 주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이때 로봇과 관련된 상용화 로드맵에 대한 윤곽이 드러난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되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생산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회사들과의 연계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체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사실상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또 종목들이 있고, 현대 오토에버나 이제 과대 낙폭이었던 종목들도 분명히 있지만, 확실한 거는 이제 액추에이터 감속기 정도 SPG, 현대 모비스, 현대 오토에버 딱 요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꼭 체크하고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이제 언제냐, 이게 8월 26일 얼마 안 남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충분히 SPG도 현재 보시게 되시면 121선 이 중장기 이평선 라인들마저도 돌파하고 안착해준 흐름이기 때문에 거래량도 보세요. 앞에서 급등했던 만큼의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터졌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횡보하는 흐름들을 보이다가 한 번 더 시세를 주는 이런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 딱 요 정도로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오늘 시장에 대해서 더 많은 얘기들을 나눴지만 어쨌든 시장이 받쳐주기 때문에 SPG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이고, 8월 2주 정도 남았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께 또 주도 종목들로 또 단타로 수익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8월달 수익으로 잘 마감을 하실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